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토학과정 강영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스터디, 그 중에서도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에 대한 스터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인트로덕션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허재혁 박사과정이 어,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거의 파트 2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시작에 앞서서 이 XAI 자료들은 이 카이스트 XAI 연구실의 튜토리얼 공개되어 있는 튜토리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약간의 재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이제 탁소노미에서 XAI는 크게 세 가지로 스코프, 메소돌로지, 유세이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 1에서는 스코프랑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유세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파트 1에서 나왔던 장표 그대로 가지고 온 피규어인데요. 유세이지 같은 경우는 인트식 AI 그리고 포스트호크 XAI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트식 SI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가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방법론들이 인트식 AI, X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트호크 XI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는 해석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외부적으로 포스트호크 XI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XI를 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포스트호크 XI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리시 XI랑 포스트호크 XI에 대한 뭐 간단한 예시들 그려져 있는 피규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트리시 XI는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시전 트리라든가 아니면은 지난 파트 1에서 나왔었던 인터프리터블 CNN 아니면은 뭐 캡슐 네트워크 그다음에 저희가 트랜스포머에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 이거는 이제 뒤에 장표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현재 피규어장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은 인트리식 XI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토크에서는 지난 파트 1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던 피처 어트리뷰션 그 중에서는 뭐 그래프캠, LRP, GVP 같은 거가 포스토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라임, 샤프 그런 것들 다이거노시스 모델 그 다음에 펄터베이션 메서드 그 다음에 미밍 러닝 이런 것들이 포스토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모델 인트리식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델 자체가 설명 가능성이 모델에 이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방식들이 모델 인트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구조나 동작 방식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 과정이 좀 불필요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모델 내부적으로 설명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 종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요 밑에다가 작성해놨는데 익스플레이너가 모델 아키텍처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키텍처에 맞게 다른 설명 알고리즘을 별도로 설계하지는 한 다른 아키텍처에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구분되고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단점을 써놨는데 장점은 이제 직관적이고 빠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적용 한계가 있다. 모델이 이 위에 한 바와 같이 이 구조나 동작 방식에 어, 종속적이고 굉장히 직관적이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가능성을 늘리면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성능 올리고자 모델이 복잡한 모델로 구성하게 되면은 설명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설명 가능성과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점이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델 인트리식이 예제로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디시전 트리 뭐 트리를 타고 가면서 분류를 하거나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갖는 그런 이 능력이 있죠.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든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다음에 룰 베이스 모델 같은 것들이 모델 인트리식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인트리식의 몇 가지 예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베이지안 룰 리스트입니다. 베이지안 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분류나 디시전을 내리는 데 있어서 디시전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디시전 리스트를 작성을 할 때 이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 베이지안 룰 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일련의 if된 규칙들로 구성된 룰 리스트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데이터 포인트들은 어떤 클래스로 할당하겠다, 이런 규칙을 정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f male and adult, 남성이고 성인이면은 생존할 확률이 21%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룰 리스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else if, 남성이고 성인인데 만약에 3등석에 있었다, 그러면은 생존 확률이 44%이다. 이런 방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런 이 샘플 룰 리스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어떤 샘플 룰 리스트를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규칙을 반복적으로 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어떠한 이제 구성이 된 새로운 규칙 분포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통해서 규칙을 최적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럴 어댑티브 모델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공개된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뉴럴 어댑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할 때는 모든 이 피처에 대해서 하나의 신경망으로 입력을 하지만, 이 뉴럴 어댑티브 모델, 이 NAM 같은 경우는 각 입력 특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경망들을 구축을 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망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최종 출력을 생성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특징이 출력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해석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파스 LDA인데요. LDA 같은 경우는 피처에 이 차원을 축소하는데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파스 LDA는 일부 피처만을 선택을 해서 모델을 구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중요한 피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된 소수의 피처들만을 통해서 모델의 해석이 용이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선택된 소수의 피처들이 굉장히 중요한 피처들이다. 다음은 포스트호크입니다. 포스트호크 같은 경우는 이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해석을 가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 자체는 이 어떤 해석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상태이지만 이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결과를 분석해서 설명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포스트호크 같은 경우는 사후로 생성을 하는 방식이지 모델 자체에 어떤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신경망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결국 범용성이 높아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장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 인트리식하고 다르게 모델 성능 저하 없이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단점 같은 경우는 해석의 정확도가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모델의 성능에 종속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호크 같은 경우는 라임, 샤프, 그레디언트 베이스, 캠 인테그레이트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어텐션 맵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어텐션 맵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앞서 피겨에서는 인트리식에 있었는데 왜 이제 포스트호크에 와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나타내고 있는 논문이 해당 논문인데요. Attention 및 Post-hoc Interpretability of Mathematical Perspective라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작년 2024년에 공개되었는데,
이 어텐션 웨이트만 가지고선 모델의 전체적인 예측 과정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와 같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알파 에버리지 뭐 알파 맥스 같은 경우는 어, 이 멀티헤드에서 나오는 어텐션 스코어를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최대값을 나타내거나 하는 방식이 있고, 라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G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의 평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의 L1 노름, 그레디언트의 L2 노름, 그다음에 인풋의 그레디언트를 곱한 방식,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들이 다 각각 다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attention based explanation are popular but questionable 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수행을 했을 때 이 attention은 explanation을 기반으로 explanat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attention은 유명하지만 그러나 좀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임이나 그레디언트 에버리지,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타임 인풋 같은 경우는 이 퀘스처너블에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을 한 반면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게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 긍부정을 나누고자 하면은 라임, 그레디언트 에버리지,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타임 인풋, 이 방식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파퓰러에 굉장히 그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해서 좀 다른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모델의 내재적 설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를 활용한 사후 결국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스트호크 설명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텐션, 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은 인틀식이 아니고 포스트호크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재밌는 논쟁거리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고로 했던 서베이 페이퍼의 모델 인틀식, 그 다음에 포스트호크에 대한 이 정리를 한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XI 방법들이 있고, 물론 이제 이 파트 1에서 설명했었던 스코프라든가 메소돌로지에 대한 분류도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트린식인지 포스트호크인지 다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XI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벨루에이션입니다. 이벨루에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스터디 과정 중에 8주차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 이번 발표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I의 익스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이전트의 로직을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XA가 내놓는 결과를 얼마나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AI에 사용하는 뭐 평가 지표라고 하면은 뭐 어큐러시가 있을 수 있고, 컴퓨전 매트릭스, 뭐 프리션, 리콜, 그다음에 뭐 AURC 커브, 이런 방식들로 굉장히 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평가 지표들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XIA 같은 경우는 이벨루에이션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I 관련된 서베이 페이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 탁소노미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서브젝티브 매트릭스, 휴먼 베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 결국에 사람의 피드백에 대한 평가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서브젝티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랜덤리 셀렉트 퍼슨, 도메인 익스퍼트,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판단들은 사용자의 경험이나 뭐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반드시 어떤 설명 품질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어떤 공식적인 정의나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많이 이제 평가 지표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오브젝트 매트릭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스페시픽 매트릭스 그리고 모델 릴레이티드 매트릭스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페시픽 그 매트릭에는 또 이제 example based 그다음에 counterfactual explanation 그다음에 뭐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의 매트릭 이거는 이제 예시니까 이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기반의 이제 그러니까 example based 메서드의 매트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한 현재 사례와 굉장히 가장 유사한 사례를 생성을 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비대표성 또는 다양성 같은 측면에서 설명의 효과성을 정량하기 위한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운터 팩처 익스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이제 데이터에서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양성,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 같은 매트릭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라고 말씀드렸던 해당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작업하고 관련된 매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사실 추천 시스템인 거고 추천 시스템 내에서 어떤 왜 추천을 했는지 그런 설명을 생성하는 뭐 평가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델 릴레이티브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어트리뷰션 베이스 매트릭, 퍼터베이션 베이스 매트릭, 그다음에 모델 퍼포먼스, 그다음에 모델 트루스니스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텐션 베이스드나 퍼터베이션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뭐 피처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겠죠. 뭐 이런 뭐 매트릭의 예로는 센시티비티나 모노토니시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델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뭐 모델의 성능 그리고 뭐 계산 비용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델을 뭐 해석을 한 다음에 뭐 재학습을 하거나 하는데 크게 효과를 그러니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의 성능도 결국에는 이 XI 이벨루션 매트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 트루스니스 같은 경우는 뭐 일관성, 그다음에 안정성 같은 매트릭을 통해서 어떤 설명 품질에 대해서 정량화할 때 신뢰성을 높이는데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XI로 생성이 된 그 해석이 휴먼 언더스탠더빌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덴티 또는 인베리언스라는 건데요. 동일한 데이터 인스턴스를 뭐 XI에 연속적으로 주었을 때 동일한 어트리뷰 또는 설명을 생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이덴티티 또는 인베리언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인스턴스는 유사한 설명을 생성해야겠죠. 비슷한 데이터인데 다른 설명을 생성하면 안 된다라는 게 스테빌리티입니다. 컨스턴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피처만을 변경한 데이터 인스턴스는 해당 변경을 부각하는 설명을 생성해야 된다. 결국 어떤 피처의 값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 변경에 맞게끔 그런 걸 설명하는 그런 걸 이제 부각하는 설명을 생성해야 된다는 게 컨스턴시가 되겠고요. 세퍼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집단에서 온 데이터 인스턴스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설명을 가져야지 동일한 설명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는 서로 가까운 데이터 인스턴스 아까 스테빌리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서로 가까운 데이터 인스턴스는 유사한 설명을 생성해야 된다는 게 시밀러리티입니다.
임플리멘테이션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거랑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XI 알고리즘의 시간 및 계산 요구량은 최소화해야 된다가 임플리멘테이션 컨스트레인이고요. 바이어스 디텍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바이어스를 감지를 하고 데이터나 모델이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이어스 디텍션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휴먼 언더스탠더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XI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이 XI 그 서베이 페이퍼에서 정리한 이밸류에이션 이 방법들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여기서 그냥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faithfulness, correctness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이 모델의 행동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방법 중에서는 incremental deletion or addition 또는 control synthetic data check 이 두 가지 방식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설명 기법이 제공하는 순서에 따라서 입력해서 피처를 순차적으로 삭제하거나 추가해서 어떤 예측 모델의 출력 변화를 관찰해가지고 그 특정 피처가 모델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엔 그 XI가 어떤 이제 피처의 중요도를 내놨을 때 그 순서대로 삭제를 했을 때 중요한 순서대로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 모델의 결과가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컨트롤 신택틱 데이터 체크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 논리를 따라야 하는 합성 데이터셋을 강제로 생성을 한 다음에 예측 모델이 이러한 논리를 학습하도록 설계를 하고 설명 기법이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사용된 논리를 반영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처가 A, B, C가 있고 C가 굉장히 중요하게끔 합성 데이터셋을 생성했다 했을 때 이 XI 기법이 C가 굉장히 중요한 피처다라고 나타나는지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플리트니스인데요. 컴플리트니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랑 유사한데 이 설명이 예측 모델을 얼마나 충분히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 프리저베이션 체크, 딜렉션 체크 이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까 이 XI에서 식별된 중요한 피처만을 포함하는 입력을 예측 모델로 제공했을 때 원래 전체 입력 샘플과 동일한 예측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프리저베이션 체크가 될 것 같고요. 딜렉션 체크 같은 경우는 설명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식별된 특징만을 포함하거나 중요한 특징을 제거한 입력을 모델에 제공했을 때 원래 입력과는 다른 예측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이 딜렉션 체크입니다. 다음은 컴플렉시티, 난 컴패티니스인데요. 이 XAI가 내놓는 설명은 이 사람이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간결하고 짧으면서 중복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해석을 잘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간결하고 짧은지 확인하는 평가 지표가 컴플렉시티, 컴팩트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너무 간단하면 정보가 부족하고 너무 복잡하면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수준의 간결성과 포괄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해당 평가 지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사이즈, 카운터 팩츄얼 컴팩트니스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의 크기, 그 다음에 스파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이즈고요. 카운터 팩처 컴팩트니스 같은 경우는 카운터 팩처 설명을 통해서 예측 모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입력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면 간결하지 않겠죠.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 카운터 팩처 컴팩트니스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버스트니스, 컨티뉴티입니다. 입력에 작은 퍼터베이션이 발생해도 설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그
당연하게도 너무 중요한 피처에서 그 뭐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피처에 엄청난 변화를 가하면은 당연히 이 설명은 바뀌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펄터베이션이 가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실제 뭐 분류를 하거나 뭐 예측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관된 설명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로버스티 로버스티니스 컨티뉴티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stability for slight variation, 그다음에 contactness라고 두 가지 방법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한 두 개의 샘플을 통해서 설명이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카운터 팩처 설명이 이 카운터 팩처는 결국에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의 뭐 샘플들과 비교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샘플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컨택트니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티비티인데요. 컨트라스티비티는 설명이 얼마나 구별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들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다른 대상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컨트라스티비티고요. 방법으로는 타겟 디스크리미네이티브니스, 그다음에 데이터 랜덤마이제이션 체크,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타겟 디스크리미네이티브니스 같은 경우는 설명만으로 타겟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모델한테 다른 모델이 이 설명을 통해서 정확한 타겟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타겟 디스크리미네이티브니스고요. 데이터 랜더마이제이션 체크는 학습 데이터 중에서 레이블을 무작위로 변경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둘의 결과가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데이터 랜더마이제이션 체크입니다. 다음은 이제 코비레이트 컴플렉시티인데요. 설명에서 사용되는 코비레이트는 이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코비레이트 컴플렉시티입니다. 결국에 모델의 설명에 포함된 특징들이 사람이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게 해당 평가 지표의 목표이고요. 방법으로는 코비레이트 호모제니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설명에서 사용된 공병량, 이 코비렛이 미리 정의된 사람이 해석 가능한 개념을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코어런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설명이 사용자의 기대와 논리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논리적 흐름과 모델이 제공하는 설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법으로는 alignment with domain knowledge.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메인 지식하고 일치하는 설명을 생성을 해야 되지 다른 도메인 지식하고 일치하지 않는 설명을 생성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XI의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XI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캣텀입니다. 캣텀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주요 특징들로는 다양한 어트리뷰션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프라이머리 어트리뷰션, 레이어 어트리뷰션, 뉴런 어트리뷰션 해가지고 모델 출력에 대한 각 피처에 대한 기여도 아니면은 특정 레이어 단의 기여도, 그다음에 히든 뉴런 활성화에 대한 피처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세 그룹을 나눌 수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캣텀 같은 경우는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캣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피겨이니까 사용할 때 해당 피겨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캣텀 같은 경우는 캣텀 인사이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모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캣텀 위에다가 구축되어 있는
시각화 위젯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피처 어트리뷰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갖고 온 게 해당 이제 피규어인데, 어떠한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고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트리뷰션 메서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션 메서드는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해당 피규어는 고양이로 분류를 했는데, 고양이로 분류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X360입니다. AIX360은 IBM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XIX360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 태블러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시계열 데이터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X360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트리 구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리스트는 옆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지 모델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델을 확인할 때도 뭐 로컬로 확인할 것인지 글로벌로 확인할 것인지 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XAI 방법을 사용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AIX360의 튜토리얼 중에 시계열을 사용했었던 예제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 타임 시리즈의 사일런스 익스플레이션 플랫을 그려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제공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지점들이, 그러니까 양의 영향을 끼쳤던 지점들이 빨간색, 그다음에 음의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터스입니다. 컨터스는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랑 좀 다른데요.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XI 기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컨터스는 평가지표, 이벨루에이션 평가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컨터스에는 30개 이상의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6가지 클래스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프리트 ML입니다. 인터프리트 ML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파이썬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주요 특징으로는 글래스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해석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델, 그 다음에 블랙박스 익스플레이너, 복잡한 모델의 예측을 설명하기 위한 기법,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눠서 이 XI 기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XI 기법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지는 이 옆에 오른쪽에 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각화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딥익스플레이입니다. 딥익스플레이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파이토치 기반이 아니라 케라스, 텐서플로우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고요. 다양한 그레디언트, 퍼터베이션 베이스 어트리뷰션 메소드를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XI 기법들을 제공하는지는 이제 오른쪽 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IY입니다. DIY 같은 경우는 예측 모델의 탐색, 설명 및 시각화를 위한 도구 모음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이 DIY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모델에 대한 확인부터 해서 어떤 전처리, 모델을 학습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어 있고,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보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퓨처 디렉션스입니다.
먼저 이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석 가능성 평가 기준의 부재가 첫 번째 이제 한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평가 지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테이블로 보여드렸는데, 이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연구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델 인트리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의 해석력을 올리려면 이 모델이 간단해지면서 성능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성능을 올리고자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해석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모델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라는 게 두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톡에 해당하는 한계점이겠죠. 이 블랙박스 모델의 특성으로 인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세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일반화 부족입니다. 이런 해석 가능성 방법들은 일반화가 부족하고 특정 모델이나 특정 작업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해석 엑셀 방법이 맞다, 아니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한계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XI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가 이제 통합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XI 방법들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합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특정 분야에서 통일성을 먼저 달성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능 및 해석 가능성의 균형. 이제 모델의 성능도 좋으면서 이 해석 가능성도 굉장히 높길 바라면서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스터디 자료에서는 로컬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 그중에서도 뭐 커널 샤프, 패스 샤프, 커절 샤프, 샤프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